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제 카페 이벤트로 점심 이벤트가 있어요. 점심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만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좀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또 현장 가서 좋은 이야기 나눌 때도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궁금한 게 요새 지금 뭐 맨날 뉴스에서 몇 억 떨어졌다, 뭐 금리 올랐다 해서 너무 좀 불안해요. 근데 세비치님은 이쪽에 전문가니까 이런 하락장이 언제까지 갈지, 뭐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뭐 그런 전반적인 그 장애 개괄적인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금리 인상 이런 거 되게 일시적인 것 같아요. 일시적인 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부동산 본연의 가치잖아요. 우리가 항상 보는 거, 뭐 매매 지수 그래프, 뭐 미분양, 청약 경쟁 이런 거잖아요. 그럼 거기 집중하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외부적인 거 그냥 걷어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없어졌을 때 부동산에 영향을 가장 주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런 외부적인 거 흔들리지 말고 그냥 우리는 지금 봐야 되는 거 집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도 이런 시기에 너무 무리하게 우리가 투자한다거나 그런 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쌍둥맘이에요. 공부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 지수랑 청약 경쟁률, 미분양 요거는 이제 세비치님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익혀지고 있고요. 이제 평가 아파트를 찾는 법. 요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실상 조사를 해서 실전적으로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아파트를 찾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찾아야 투자를 하니까. 근데 그 찾는 게 좀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평당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부동산 지인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아파트 분석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평당가 순으로 쭉 그냥 나열을 해요. 그러면 그 아파트들이 쭉 나올 거예요. 1년간의 상승률을 보는 거죠. 최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실거래가 같은 거는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봐도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평당가는 높은데 덜 오른 게 있는지 그게 포인트예요. 무조건 덜 올랐다고 얘가 유망투자처인 게 아니라 평당가는 높은데 덜 오른 게 있는지를 막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평당가에 수요와 입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추려가지고 몇 개 추렸다면 내가 실제 이제 임장까지 가서 정말로 여기가 괜찮은데 왜 덜 올랐을까? 그런 거 계속 보는 거죠. 보고 주변에 부동산 소장님한테도 가보고 여기가 좀 덜 오른 것 같은데 왜 덜 올랐을까? 뭐 이런 이유 좀 찾아보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내 투자처를 찾아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조기 퇴직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 퇴직은 너무 추천하고 싶은 좀 생각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15년 동안 제가 공무원 했으니까 되게 안정적인 생활을 했는데 제가 행복하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나오려고 했을 때 못 나왔던 이유가 내가 나가면 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직장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갔는데 막상 퇴사를 해보면 느낀 게 너무 기회가 많아요. 우리가 그 시스템만 익히면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게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무한대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 그 방법만 알면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직장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내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더 힘들어져요. 내 생계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직장에 있을 때 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제 2의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걸 준비를 해놓고 어느 정도 그 가닥이 잡혀지면 퇴사하면 돼요. 퇴사해서 그 시간을 거기 다 갈아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는 다 잘 된다 생각하고 저도 그랬지만 제 주변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잘 돼요. 그냥 정답이 있어요. 역행자란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인생에는 그런 전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다 찾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못 찾겠다면 그렇게 실제 하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책이든 그걸 따라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인 것 같아요. 그걸 신뢰를 하고 나 이것만 따라가면 되겠다. 나 이 사람만 따라가지 이렇게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은 인생도 그렇게 가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비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앞으로의 내 길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 희망을 얻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책이랑 강의를 보면서 좋은 아파트 고르는 거는 알겠는데 제 여건이 그거를 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대장 아파트를 사고는 싶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될 때
내가 2군이나 3군을 사놓고 이거를 옮겨 타야 되는지 아니면은 종잣돈을 이렇게 계속 모아서 네네네. 그걸 한 번에 팍 사야 될지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요. 일단 제 생각은 대장을 꼭 살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만큼 투자금이 되면 대장 사도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투자금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1.5군 사줘야 되고 2군 사도 되고 대신 내가 가진 투자금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다 좋은 걸 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대한으로 좋은 아파트를 찾아보고 그걸 하면 후회도 하지 않고 충분히 그런 것도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거의 한 곳에서만 20년 넘게 살아서 다른 도시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지방 소도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겁이 나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보고 지역을 정해서 그냥 무작정 임장을 다녀야 할지 아니면 뭐 동네에서 시작해서 광역시로 가서 소도시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지역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저희가 뭐 보통 한국부동산원이나 아실에서 보면 매매 가격 지수 볼 수 있잖아요. 포인트는 이 지역이 계속 하락을 했었어요. 최근에 하락을 쭉 몇 년 동안 했다가 최근 2년 이내에 상승으로 딱 바뀐 지역. 그런 지역들이 추후에 계속 상승할 여력이 많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본다면 그런 지역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편하게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 그래프 모양이 그렇게 바뀌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 하나씩 추려내가지고 그냥 주말이나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가보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뭐 이 지역 안에서 1등 아파트, 2등 아파트 다 찾아내려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분위기를 보겠다. 나는 여기 전체적인 이 지역의 분위기를 보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 여기 또 올 것이다. 좀 편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쭉 그냥 다녀보고 마트도 가보고 그 사람들이 여기는 어떤 마트를 많이 가는지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학교는 어디 있는지 내가 아이를 키우면 나 여기서 키우고 싶다.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차로 다니면서 보셔야 되고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왔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구의 대장, 동의 대장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고 또 나중에 내가 정말 투자를 하겠다 마음 먹었다면 그때는 또 더 디테일하게 와서 그 아파트 매물을 하나씩 다 보면서 뭐 부동산도 가보고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이 지역 내가 정말 뽀개봐야지 그런 식으로 가면 못하게 돼요. 안 가게 돼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임장 갈 때도 임장지도 안 만들고 그냥 편하게 태블릿 PC 하나 들고 가거든요. 거기 가서 그냥 그걸로 뭐 네이버 부동산 모바일 앱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봐요. 여기 최근에 분양한 단지가 있구나. 여기 재개발하는 데가 있구나. 이런 거 쭉 보면서 그냥 쭉 그냥 보는 거죠. 그 느낌을 좀 보려고 하고 이걸 부담이 되면 안 가게 되니까 최대한 재밌게 가볍게 가려고 시간 날 때마다 임장은 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임장은 그냥 내가 잘 아는 데부터 가도 되고 그냥 내 집 근처부터 가도 되고 그냥 재밌는 우리의 추억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뭐 그냥 너무 공부다 생각하면 안 가게 되니까. 아까 쌍둥마님처럼 여기 온 김에 여기 봉호동 가봐야지 지호님도 다 가셨잖아요. 대장 아파트 가보고 했으니까 그렇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가셔도 되고 편하게 이걸 그냥 나의 생활로 가져오는 거죠. 내가 그냥 공부다 내가 이 시간에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의 하나의 생활의 일과니까 넌 시간 날 때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좀 하면 꾸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주택 되고 난 뒤에 나의 방향성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는 건 분명 그거예요. 아파트만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뭐 비규제 지역 사셔도 2주택까지는 중과가 안 되는데 30대부터 70대 중과 8%니까 그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산이에요. 종목을 분산하고 명의를 분산하는 거죠. 법인은 비주택이 가장 좋긴 해요. 비주택 뭐 지산이라던가 뭐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것들은 70세 중과가 안 되고 4.6%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뭐 개인 명의로도 지산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입주권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아파트만 생각하면 내가 70세 중과 되니까 나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시키면 너무 할 게 많아요. 지금 이미 다주택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아파트만 생각하는 분은 지금 투자하기 너무 힘들다. 세금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그냥 되는 거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트렌드가 있다. 예전에 우리가 아파트만 했다고 아파트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트렌드에 편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면 그냥 따라서 우리가 그걸 공부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종목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산 모르면 지산 공부해보는 거고, 입주권, 뭐, 재개발 재건축 공부해보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알수록 더 선택지 진짜 많아요. 그렇게 분산하고, 편견 깨고 분산하는 게 가장 전 좋다고 생각해요. 기술산업센터에 투자하신 걸로 아는데요. 네네. 이게 수익형이랑 차익형이랑 이렇게 두 개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초보자가 공부하기에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지산할 때 보면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시 저는 제가 초보 투자자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어요. 지산할 때. 세금 체계도 그렇고, 이거 사는 방법도 이건 개인 사업자나 법인으로 해야 되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강의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몰라서 잘못 사게 되면, 특히나 지산은 공급이 정말 많은 곳 잘못 사게 되면 계속 공실 리스크가 있고 정말 오르지도 않고 정말 힘들거든요. 안 팔리고. 그래서 확실히 좋은 데를 사야 돼요. 정말 역세권이면서 일자리가 많고 정말 그런 곳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냥 강의 들으면서 어디가 정말 입지가 좋은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산은 입지가 안 바뀌어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좋은 데는 계속 좋아요. 사람들이 되게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책 같은 것도 요즘에 지산 관련 책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읽어보고 계속 임장 가보는 거죠. 보통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성수나 영등포나 문정 같은 게 1급지거든요. 쭉 가보는 거죠. 그런데 걸어보면서 왜 여기가 좋을까? 왜 사람들이 여기 좋아할까? 그러니까 특히 지산은 내가 직원이라 생각해야 돼요.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매일매일 출퇴근해야 되니까 당연히 역에서 가까운 곳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역에서 내려서 그냥 걸어보는 거죠. 아, 이렇게 가까우니까 여기가 괜찮구나. 그리고 주변에 정말 괜찮은 일자리가 많은지 계속 둘러보고 내가 그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부동산 있으면 가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내가 좀 부딪혀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파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보면 별거 아닌데 우리가 그냥 또 여기 뭔가 다를 것 같아,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내가 혼자가 어려우면 약간 그런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서 하시면 되게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지산도 너무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아파트는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오르다가 뭐 몇 억 떨어졌다 오르다가 이렇게 하는데, 지산도 뭐 계속 몇 년간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몇 억, 몇 천씩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나, 아니면 그냥 그 오르다가 그냥 그대로 가다가 다시 오르나요? 저는 결국에는 서울의 땅값이 오르면 지산 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아파트랑 좀 차이라고 하면 그 지산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중공업 지역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서울에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희소성이 있으니까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지금 같은 상황은 가격이 뭐 이렇게 뭐 금리가 올라가고 해도 가격이 뭐 급락하거나 이런 시장은 아니고, 다만 약간 정체되는 거죠. 급한 사람들은 급매로도 내놓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지산은 보통은 서울 아파트에 보통 후행한다고 봐요. 그렇게 보더라도 뭐 성수가 가장 1급지라고 했지만 그 가격을 봐도 아직 뭐 서울 아파트와 비해서 이게 되게 고평가다, 이렇게 또 보긴 어렵거든요. 특히나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서울이나 경기권 중에서 딱 정해진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수요가 계속 많으니까 계속 잘 버티고 잘 가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금리가 좀 높아서 예전처럼 그렇게 완전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 뭐 80%, 90%가 되니까 대출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그것 때문에 금매도 나와요. 그런 곳들의 월세는 올라가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임대료가 올라가면 매매가를 저는 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지만 금리 뭐 인상이 계속 될 건 아니니까 잠잠해지면 다시 다 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산이나 재개발은 기본 한 투자를 5년 정도 보고 투자하는 건가요? 뭐 2, 3년 보고 단기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산이나 재개발은 장기로 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니까, 가치가 더 좋아지니까, 처음에 살 때 돈을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모아가지고 진짜 괜찮은 곳 사서 장기 보유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접근하면 좋지, 이거를 당장 내가 빨리 팔겠다 이렇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개발도 중요한 건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정말 저평가 지역이고 상승으로 가고 잘 가야지 사업이 잘 돼요. 지역을 선택하실 때 그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 저는 전국이 하락장이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계속 보는 지역들도 충분히 저평가 지역이고 오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의 경기도나 광역시들이 많이 하락을 하니까 전국이 하락한다 보이는데 이걸 지역별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꿋꿋하게 잘 가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곳들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지상 같은 것들은 크게 그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런 곳에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지금은 내가 공부하는 시기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냥 시드머니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좋은 거 산다거나 약간 그렇게 좀 포지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두 번째 책은 언제쯤 나오나요? 아, 제 두 번째 책은 10월 19일에 출간이 됩니다. 두 번째 책은 내용은 조금 틀린가요? 첫 책은 좀 디테일하게 제가 또 분석도 하고 그 방법론 쪽으로 많이 적었어요. 근데 두 번째 책은 공부 습관을 잡는 용도로 만들었어요. 책에 보시면 매일매일 뭘 공부를 하고 뭘 적게 제가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공부한 것을 체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책은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좀 잡아주는, 루틴을 잡아주는 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금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냥 고르면 되겠지만 돈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안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2, 3천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하고 싶어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데 돈이 얼마 없어. 지금은 투자해도 되는 흐름으로 이 지역을 해도 되면 조그마한 돈 가지고 하고 싶은데 입지가 정말 좋은 곳에 구축 아파트인데 입지가 정말 좋고 학교를 뛰고 있고 작은 돈이라도 해도 되는지 저는 해도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흐름이 빠르진 않을 수 있어요, 상승이. 분명히 저평가 지역이라 확신이 든다면 저평가는 맞는데 지금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내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2년을 보유한댔을 때 그 2년 안에 분명히 오르긴 하겠지만 단기간에 내가 상승을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초보분들은 단기간에 안 오르면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되게 상심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다. 내가 이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내가 소액으로 했다고 하면 상승성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최대한 저는 소도시는 2년 정도 그냥 가지고 매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 전략만 딱 잘 갖고 가신다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평가 지역도 좀 정체기를 갖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매수를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매수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여기 확신이 있고 매수는 내가 지금 확신이 있으면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게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상승을 빨리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이 지역에 지금 이게 확실히 가격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런 게 든다고 하면 매수 시점은 언제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 분양권들이 그 원자재값 상승이고 해서 많이 비싸게 나오는데 뭐 천안의 청담동이라든지 그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인덕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지역들이 이미 전고점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권들이 들어오는데 이미 과거의 구축들은 분양권보다 가격이 낮고 분양권들이 가격이 높게 들어오니까 이거를 비교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예전에는 로또 분양권만 당첨되면 인근 시대보다 20-30% 낮게 분양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벌었던 건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아예 없더라 생각이 들어서 예비 당첨도 많이 되는 게 미분양도 많은데 가격은 높으니까 이 분양권이 당첨됐다고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주고 잘 받았다를 말을 해줘야 되는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겠더라고요. 요즘 분양가가 높은데 이걸 받으면 과연 잘한 건지가 요즘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분양을 받는 게 좋을 수는 있지만 이게 항상 그 주변 신축 가격이랑 잘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분양하는 단지의 주변 신축 대비해서 보통 저희는 한 30% 정도 저렴하면 괜찮다, 저평가를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신축 가격보다 훨씬 높다고 하면 분명히 고평가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좀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럴 땐 오히려 기존에 나와 있는 분양권은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거나 오히려 그냥 기존 신축을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렇게 계속 상승하던 곳은 이 분양가가 계속 고분양가로 좀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청약 안 받으려고 해요. 고분양가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미달이 나면 그게 미분양으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감안해서 좀 분양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